이 안드로겐, 일명 남성 호르몬이 여성에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또 명확하게 반드시 그게 다 원인이야 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 그냥 단순히 성기능 향상만 위한다기보다는 항상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일명 태반 주사로 알려진 인체 태반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이 태반이 도대체 뭐가 이 안에 들어있느냐, 여기에는 DNA, RNA, 펩타이드, 단백질, 지질, 효소,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활동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펙트를 나타내는데요. 주로 오늘은 이제 여성 성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거기다 포커싱을 좀 둬보겠습니다. 이 태반 주사는 일단 상처를 치유하고 면역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반 주사가 처음 나올 때 이제 만성 간 질환자에서 간 기능 개선 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 질환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여성에 있어서는 이 폐경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이 갱년기 증후군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만성 피로라든지 피부 색소 질환의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갱년기 여성 이 갱년기 증상 때문에 태반 주사를 매주 맞춰드리다 보면은 우리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피부만 좋아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피부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피부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반 주사는요, 이 진통 소염제인 디클로페낙 정도의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통증도 감소시키고요. 이 태반 주사를 투약받는 환자들에서 통증의 빈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이 태반 주사의 항염 효과를 또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 여기저기 맨날 아프잖아요. 그런데 진통 효과가 있어서 이 태반 주사를 맞고 나니까 당연히 우울증 증상도 좀 많이 호전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당연히 짜증내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아픈 게 좀 사라지고 좀 덜해지니까 이제 우울감도 회복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태반 주사는 여러 가지 동화 효과가 있어서 에너지 생성을 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나이에 관련된 신체적 기능을 같이 향상시킬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에서 발생하는 우울 증상을 좀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이제 동물 실험이 몇 가지 있는데 난소를 절제한 쥐에서 이 태반 주사 치료를 해왔더니 해마의 신경세포 손실을 개선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공포 기억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쥐에서 돼지 태반을 투약하였더니 피로를 또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연구에서는 폐의 구조적 변화를 개선시키고 연골의 퇴화를 막는다고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폐와 또 관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연구 몇 개지 살펴보겠는데요. 태반 주사가 폐경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태반 주사는 태반 주사를 투약하지 않은 그룹에서보다 여러 가지 폐경 증상을 더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나타냈고요. 안정성 평가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태반 주사로 갱년기 증상의 치료에 있어서 이런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결과를 뒷받침하는 소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외래에서 선생님 저는 아직 호르몬 치료를 하기는 싫은데 잠도 못 자고 땀도 나고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초반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시작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인태반 추출물, 즉 태반 주사를 한국 중년 여성의 폐경기 증상 또 피로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 인자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반 주사를 8주간 피하 주사에 투약을 하였는데요. 한국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피로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은 뭐 그렇게 큰 개선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갱년기 증상에 대한 논문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좋아지면 당연히 피로도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은 안드로겐입니다. 이 안드로겐, 일명 남성 호르몬이 여성에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라고 좀 의아하실 분도 계신데요. 사실 관심 있는 분들은 남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도 여성 성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논문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안드로겐 수치 자체가 여성 성기능과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고요. 하지만 안드로겐을 어떤 생리학적 용량 이상으로 투약을 하면은 성욕도 증가하고 성관계 빈도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여성에서 중요한 안드로겐은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테스토스테론, 즉 테스토스테론의 98%는 단백질과 이렇게 결합된 형태로 다니고요. 2%의 테스토스테론만 자유, 프리 테스토스테론과 혼자 돌아다니는데 결국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거는 이 프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유지가 돼야 어떤 테스토스테론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구 피임약을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는데 경구로 된 호르몬 요법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경구 에스트로겐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이 테스토스테론을 붙잡고 있는 이 단백질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저 피임약을 먹는데 성욕이 너무 감소하고 리비도가 너무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는데 선생님 성욕이 올라가기는커녕 너무 떨어져요 하는 여성분들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성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이런 것에 대한 나는 좀 개선의 효과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이 테스토스테론을 붙들고 있는 단백질이 높아지지 않도록 피부로 투약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갱년기 호르몬 치료에 있어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게 사실 경구 요법이에요. 그래서 먹는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데 최근에 피부에 바르는 에스트로겐이 사실 몇 가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관계에 문제 있는 여성들은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피부에 바르는 형태의 에스트로겐을 보충을 하시면 오히려 이런 복용의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에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성욕이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증가한다고 우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남성에서 높은 테스토스테론 레벨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테스토스테론 레벨 자체로 여성의 어떤 성 문제의 원인으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데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드로겐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성 기능이 아주 명확하게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겠지만 또 명확하게 반드시 그게 다 원인이야 라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을 폐경 이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폐경 이후에 사용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피부요법으로 사실 외국에는 수약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경피, 즉 피부로 흡수되는 테스토스테론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피부로 흡수되는 테스토스테론을 사용을 하였더니 내 성욕이 너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성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어 하는 여성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선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부로 투약하는 것은 그다지 부작용도 없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피부로 흡수되는 그런 테스토스테론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서 이 안드로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고 봤는데 그럼 도대체 이 테스토스테론 어디서 생겨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신데요. 여성의 난소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난소와 부신에서 생성되는 여러 테스토스테론 전구체, 예를 들어서 DHAS, DHEA, 안드로스테네디온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서도 테스토스테론이 생겨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테스토스테론이 점점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50세가 되면은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점점 떨어지다가 62에서 63세가 되면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또 참 아이러니컬하게 70세가 되면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테스토스테론이 점점점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노인들의 연령에서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폐경 이전 수준으로 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에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가끔 외래에 보면은 선생님 저는 나이도 들고 전혀 성관계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왜 제가 갑자기 성욕이 올라가서 너무 남사스러워 죽겠어요 하시는 여성분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건 논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그런 게 원인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또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테스토스테론은 이 성적인 웰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중추신경계 또 생식기 반응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런 어떤 성적인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계와 같은 성적 각성과 관련된 뇌 부위의 활성화를 증폭시키고요. 또 폐경 후 여성의 마치 에스트로겐을 치료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질의 안드로겐 수용체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고요. 질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키고 주변 근육의 활동성을 증가시켜서 결국 질과 주변 근육을 자극하는 것도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지만 외국에서는 이 질 위축증에도 테스토스테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질 위축증 환자에도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테스토스테론입니다. 그렇다면 폐경 이후의 여성에서 이 테스토스테론을 투약할 때 문제는 없을까라고 말을 하였는데 우리나라에는 없긴 하지만 경피 테스토스테론 계통으로 사용을 하면은 갱년기 이후에 사용했을 때 이 안드로겐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여러 가지 테스토스테론 치료로 좋은 개선 효과가 있었는데 성적 만족도도 증가하고 성욕, 성적 흥분, 오르가즘, 즐거움, 반응성도 개선했고요. 또 성교통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타깝게도 이 경피로 들어오는 테스토스테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주사 제제인데요. 제가 좀 이따가 주사 제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폐경 후에 이 성욕 장애를 가진 여성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성적 만족도, 욕구, 흥분, 오르가즘, 반응성, 또 셀프 이미지, 자아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요. 성 관련 통증도 감소시키고 주의사항은 폐경 전 이전 여성에서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항상 테스토스테론 주의사항이 내가 생리학적 농도를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폐경 이전에는 아직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과량으로 투약하게 되면은 생리학적 농도를 넘어서는 과량으로 들어가게 돼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아직 임신을 준비하는 연령대 여성에서는 태아에 대한 기형 유발의 물질이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을 함부로 투약하는 거는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생리학적 용도로 이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하면은 특별히 부작용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 테스토스테론의 주의사항 알려드리면요. 이 테스토스테론은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사용하면 안 되는 유방암 환자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에스트로겐을 사용하면 안 되는 모든 여성에서는 함부로 테스토스테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토스테론을 24개월 미만의 단기요법으로 또 생리학적 농도로 사용하였을 때는 크게 문제나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주사 제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주사 제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상으로는 여성에서 투약하는 게 허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조심스럽게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너무 용량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너무 용량을 올렸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항상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그럼 맞으면 안 되는 또 주사를 하거나 뭐 바르는 약이건 뭐든 테스토스테론 투약하면 안 되는 경우는 심혈관 질환이 있다던가 간 질환이 있다던가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 암 환자, 유방암 환자 혹은 유방암이 걸릴 위험이 높은 환자는 금기이고요. 폐경 이전 여성도 함부로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건강한 여성과 남성에서 투약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면 어떤 특히 성적 욕구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요. 테스토스테론은 여성
여성의 성적 욕구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성욕이 문제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 테스토스테론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럼 부작용이 뭐가 나타나나요? 라고 하면 제일 흔한 게 남성화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굵어지고 막 원하지 않는데 털이 나고, 그리고 남성형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요. 살이 찌거나 몸이 붓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적정 생리학적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이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대부분은 이 테스토스테론을 적정 용도로 사용하면은 피부 질환, 여드름 같은 경미한 안드로겐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일반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질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도 있었고요. 하지만 피부로 흡수되는 테스토스테론은 그런 위험성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유방암 위험 있는 분들, 유방암이 현재 있는 분들은 테스토스테론 함부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고요. 질출혈도 유발될 수 있고, 또 적정 농도로 사용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너무 과량으로 사용했을 때는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 암과도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짧은 24개월 미만으로 치료를 권장하고, 너무 과도하게 오랜 기간 프로게스테론 병행 없이 사용했을 때는 자궁 내막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졌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하면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모증이라든가 탈모라든가 여드름이라든가 아니면 목소리가 굵어지는 이런 증상이 생기면 용량이 조금 과했구나 라는 걸 시사하는 소견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로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이제 다른 치료를 아무리 해도 어떤 성욕이라던가 다른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개선의 여지가 없다, 또 환자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할 때는 소량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투약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은 여성에서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연, 징크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연이 성장, 발달, 면역, 신경학적 기능, 또 생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 건강, 그러니까 성적인 건강에 있어서, 특히 남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호르몬 밸런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징크, 아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폐경 이후의 여성에서는 질 위축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아연입니다. 그리고 혈중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성 기능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개선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아연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드름도 개선시키고, 면역 반응도 향상시키고, 염증을 억제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보고돼 있고요. 탈모를 예방한다든가 설사를 또 예방한다든가, 화상이나 수술 후 상처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게 아연이고요. 성장, 발육, 전립선 건강에도 그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하나 간단히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연 보충제를 폐경 후 여성에 사용을 했더니 성욕, 성적 흥분, 오르가즘, 만족도, 질 건조, 성교통을 유의한 수준으로 향상을 시켰고요. 성기능 전체 점수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조군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었고요. 또 통계학적 의미는 없지만 폐경 증상을 완화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주사 제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 단독으로 된 것도 있고요. 이렇게 혼합 제제로 나와 있는 수액도 있어서 이런 개선 효과를 원하시는 여성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내가 다 컸는데 성장 호르몬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점점 이 성장 호르몬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여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뇌하체 전방에 있는 펩타이드 호르몬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단순히 뼈와 연골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골뼈뿐만이 아니라 간, 근육, 지방, 심장, 혈관, 또 신장, 췌장, 뇌, 생식기 비롯한 여러 가지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의 수용체거든요. 여기 이렇게 수용체가 다양하게 있다는 거는 모든 기관에 필요하다는 걸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능은 당연히 우리 키 크는데 중요한 게 성장 호르몬인데, 뿐만 아니라
단백질, 포도당, 지질대사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심혈관계, 면역계 조절과 성기능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성장 호르몬은요, 폐경기 이전에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경기 이후에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바로 이 성장 호르몬 감소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성적 성숙이나 성적 기능,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매개하고 호르몬을 합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 이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를 하게 됨으로써 노인 관련해서 성욕이 저하되고 또 발기력도 부족하고 성관계 빈도도 감소하고 오르가즘도 잘 못 느끼겠고 또 성적 만족도도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돼 있고요. 또 건강한 남성의 음경의 어떤 혈관 저항, 혈관의 반응성을 조절하는 것도 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의 발기 능력, 또 여성의 음핵의 발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성장 호르몬입니다. 결국은 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린 시절에는 키가 잘 안 크겠죠. 근데 성인 경우에는 뭐 키 클 리는 없으니까, 성인 경우에 어느 필요 이하 수준으로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면은 이제 나이 들면 난 가운데만 뚱뚱해져 라고 하잖아요. 이제 센트럴 오베시티, 일명 중앙 지방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상 지질 혈증이 나타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으로써 당뇨 이완율도 증가하게 되고요. 운동 내성도 감소하고 골절률도 증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장 호르몬 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 즉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또 정신적 피로도도 증가하고 정서적으로도 반응이 저하되고, 또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도 들고, 사회적으로 좀 고립된 느낌, 자신감도 결여되고, 자아상도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훼손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성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면 성적 흥분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 부족은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 즉 이상 지질 혈증, 또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당연히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면은 성 기능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사 장애로 인한 성기능 저하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성장 호르몬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 하나 살펴드리면요, 이제 성장 호르몬을 보충했던 그룹과 보충하지 않았던 그룹의 성기능 개선 효과가 어떤지 하고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여성 성기능 지표가 보충을 했을 때 더 향상됐더라. 특히 어떤 성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성적 욕구, 흥분, 윤활, 오르가즘, 이런 다양한 전반에 걸쳐서 성장 호르몬을 투약하면은 이런 여러 영역이 향상이 됐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 주사로 맞으시는데요. 일단 측정을 해서 내가 어느 수준인지 측정을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다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일정 수준 이하로 부족하면은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을 보통 주 1회 이렇게 피하 주사로 맞게 되는 게 일반적인 보충 요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좌소 좀 고가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제가 이제 여성 성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사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성 성기능 장애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맨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여성 성기능 장애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즉 신체적인 문제, 호르몬의 이슈, 그리고 심리적인 이슈, 이런 세 가지 원인이 주된 주축으로 성기능 장애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성기능의 개선 효과를 만들려면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전서적으로도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여러 주사 제제는 그냥 단순히 성기능 향상만 위한다기보다는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신체적으로 안정되고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내가 어떤 게 잘 나한테 맞을지 모르겠어 하고 고민이 많으신 여성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충분히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나한테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